추석 연휴 다음 날 주식시장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추석 징크스인데요.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사상 최장의 연휴인 만큼 증권가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휴장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도 커지다 보니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유지은 대표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일단 명절 연휴를 전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그 추석 징크스의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 달 2일이 이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이달 30일을 시작으로 10월 9일 한글날까지 총 열흘간 긴 휴장에 들어갑니다. 이 증시가 열흘간이나 열리지 않았던 것은 옛날에 연말 납회 기간이 있었을 때 1984년 이후에 3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이후 명절 전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연휴 7일 거래일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연휴가 지나고 7거래일 정도 지나야 회복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의 경우에는 추석 전 5거래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2015년에도 추석 전 5거래일 동안 1.11%가 떨어졌습니다. 또 2008년의 경우에는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당일에 6.5%나 하락하는 큰 폭락을 보였었고요. 네. 2009년에는 추석 때는 또 미국 실업률 상승과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또 2.3%가 하락했고 또 2011년에는 또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부각되면서 네. 3.5%가 하락했었습니다. 네, 뭐 거의 10년 동안 추석 연휴를 전후하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어떤 악재나 뉴스가 튀어나오면 시장에 반응을 할 수가 없죠. 대응책을 마련할 수가 없고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또 이때 그 추석을 앞두고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이나 개인들의 매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휴장 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생긴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그것들이 한 번에 받기 시작하면 그렇죠. 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더 그렇죠.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아예 말씀하셨군요. 불확실성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일단 포지션을 정리해 놓고 네. 다음에 열릴 것을 대비해 보자 뭐 이런 심리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 연휴 기간에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글로벌 변수들도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추석의 경우에는 연휴 기간도 열흘씩이나 되는 데다가 이미 하루가 걸러서 터져나오는 북한 리스크도 네. 있어서 아무래도 이미 그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 있고요. 또 증시 외적인 이런 불확실성 외에도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굵직굵직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로는 우선 29일 밤에 미국 개인소득 및 소비 지출, 그다음에 30일에는 중국 PMI 제소 지수,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있고요. 10월 1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그다음에 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0월 3일에는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및 그 밖의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10월 6일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발표될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이미 그 미국 중앙은행의 FOMC 회의에서 자산 규모 축소와 함께 12월에 금리 인상을 좀 언급한 바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연휴 기간 중에 10월 4일에는 또 앨런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비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래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이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결정일도 9월 말일에 남아 있고요. 네. 또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찬반 투표가 10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또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은 그 북한의 도발 상황을 볼 때 어떤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불안 요인이죠. 그러네요.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연휴 때마다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빼미 공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죠.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휴일을 앞두고 있는 휴장 기간이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 또 연휴 긴 기간 동안에 불시의 악재를 털어내려는 공시들을 보통 우리가 올빼미 공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공시 규정을 강화해서 좀 공시 지연이나 뭐 이런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슬그머니 악재를 떨구는 거를 다
막을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법을 꼭 한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연휴 전에 주식을 이미 팔고 가는 게 더 좋은 걸까요? 글쎄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 연휴 전에 증시가 하락할 것을 많이 점치고 있고 사실 이미 좀 하락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주식을 미리 다 팔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연휴 이후에 실적 시즌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가 분할 매수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코스피의 3분기 예상 실적이 순이익 증가가 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최장 연휴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래소에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거래소에서도 이렇게 열흘이나 되는 기록적인 긴 연휴에 앞서서 지내고 나서 시장이 다시 개장을 할 때 일시에 어떤 주문이 몰려서 이런 렉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비해서 이미 2014년에 평소의 10배 이상의 거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지은 대표와 추석 징크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